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ISV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클라우드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야벳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AI 그리고 IoT를 결합하여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R 프레임 을 통해서 어떤 기술로 어떤 고객들에게 이 기술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솔루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웨비나의 Q&A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R 프레임 강희재 대표님의 발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R 프레임의 강희재 전무입니다. 요번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엣지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AI 서비스 및 거기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BR 프레임은 이제 작년도 5월에 출범한 회사이고요.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의 컨설팅을 주로 하던 회사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AI 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반적인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플랫폼과 이제 IoT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몇 년간 걸쳐서 고객들하고 같이 경험을 쌓은 AI 모형들을 이제 프리빌드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ISV 파트너면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서비스도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밑단의 이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좀 더 앞단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 서비스를 설명드리는 순서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와 IoT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IoT는 엣지의 형태로 해서 제공되는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기반에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와 실제 활용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데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플랫폼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애저 기반에서 제공되는 이제 데이터 연계와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분석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IoT, 그 다음에 AI적인 요소로서 이제 IoT적인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의 실시간 처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필터링,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그걸 실제 이제 활용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 기반에서 이제 IoT를 이용한 부분과 실제 데이터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학습 모델을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저희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스택을 보면 이제 가장 밑단에 보면 데이터를 AI 모형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실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흔하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GPU 서버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적인 정형 처리나 비정형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데이터 보관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들을, AI 모형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딥러닝 툴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나 여기에 있는 코그니티브 툴킷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만든 딥러닝 툴킷입니다. 이런 툴킷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개발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윗단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어떤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든가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라는 서비스 영역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을 인지하거나 사람을 인지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전에 만들어진 모형들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전에 만들어진 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실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도메인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모형들을 만들 때는 이제 커스텀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텀 모형을 만들기 위한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AI 모형 전에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제 실제 코딩이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석가가 아닌 형태에서의 현업 분석가들을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이제 화면상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형태로 해서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 기반에서 현재 많이들 딥러닝이나 그런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가 최근에 출시돼서 저희가 뒤에 설명드릴 저희 서비스는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AI 모형을 탑재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하드 베이스의 뭐 스파크나 이제 그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 많이들 이제 화두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브릭스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스파크 기반의 인메모리 처리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전처리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활용도가 높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랫단에 뭐 다양한 의료 쪽이나 뭐 제조 현장에서의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런 저희가 뭐 프리빌드로 만든 그런 모형들을 제공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열려놓기도 하지만 실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갤러리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사이트이고요. 그래서 gallery.azure.ai로 가면 그 각각의 도메인별로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머신러닝 샘플 소스와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들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외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AI 모형이나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런 갤러리 사이트를 참조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제 충분히 개별적인 어떤 스터디도 굉장히 쉽게 빠르고 해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그러니까 AI 모형들을 생성을 하고 디플로이 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학습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텐서플로우나 아까 말씀드린 뭐 CNDK나 카페 같은 그런 딥러닝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된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 이제 활용하는 인퍼런스 모형, 스코어 모형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웹 서비스로 한다든가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도커 환경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AI 모형도 일반적인 웹 개발뿐만 아니라 AI 모형도 실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최근 트렌드이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트렌드를 도커 활용을 최근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탑재를 하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발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만든 서비스도 이런 그 머신러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실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나 혼자서 개발을 하고 한다면 내 컴퓨터에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 테스트하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둘 이상의 분들이 뭐 한다든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뭐 연구적인 어떤 논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디플로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 모형들이 계속 리비전이 되고 버전업이 됐을 때 이걸 관리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과 이거를 실제 학습 모형을 만들어서 스코어링을 하고 그거를 배포를 하는 이 전체적인 AI 모형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트래킹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라는 걸 신규로 런치를 해서 저희 서비스도 이런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기준을 해서 이 룰을 지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머신러닝 서비스 안에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기본적인 어떤 형태의 그 로그 관리라든가 버전 관리, 디플로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이런 딥러닝 오픈소스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적인 도구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GitHub와 같이 데브옵스 방식을 AI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모형을 만들고 실제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학습을 하는 AI를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자원과 실제 이거를 평가를 하고 이밸루에이션에서 실제 활용하는 인퍼런스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CPU와 이제 GPU, 엔비디아 GPU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이제 GPU를 대응할 수 있는 FPGA라는 형태로 해서 별도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그 GPU에 대한 사양들은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엔비디아 최근 사양을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인피니트 밴드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한 서버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십 대의 서버에서 같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많이 또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인프라적인 요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가장 이제 전통적인 형태에서 GPU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서 거기서 모형을 만들고 실제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 배치라는 형태는 이제 필요할 때만 자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 풀로 만들어서 그 과거에 이제 HPC 같은 개념으로 해서 모형을 그 여러 대의 그 병렬 처리하는 형태에서 제공을 하는 애저 배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앞단에서 말씀드린 머신러닝 서비스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실제 필요한 거는 모델을 학습할 때만 또 필요한 자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모델은 실제 이거를 디플로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할 때는 다커 기반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디플로이 하게 해주고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앞단의 애저 배치 같은 컨셉으로 해서 내가 자원을 여러 대, GPU 서버 여러 대를 선택을 해서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실제 활용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용하는 형태에서만 과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저 ML 컴퓨팅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AI 플랫폼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인프라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는 이런 AI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실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은 IoT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인 IoT가 아니라 엣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엣지에서 이제 AI를 수행할 수 있는 AI가 탑재된 엣지 모델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왜 엣지라는 형태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반적인 IoT는 인터넷이 전제가 된 형태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뭐 여러 IoT 장치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IoT를 다 활용들 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일반 스마트 시티나 그런 쪽에서 기본적인 IoT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IoT를 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커넥티비티를 보장을 해야 되고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이고 초 단위가 아니라 뭐 어떤 거는 뭐 10초 단위, 분 단위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로우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데이터를 에 대한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나 또 이제 실시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아무리 이제 빨라지더라도 완전한 공장 단위나 그런 부분에서 로봇이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로 지연이라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영역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로컬 안에 그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IoT 엣지라는 모듈을 만들고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오늘 이제 소개드릴 부분이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AI가 구동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이런 드론이나 이게 로보틱스나 이런 퍼실리티 안에 그런 엣지를 현재도 프로토콜 변환 형태의 게이트웨이는 다들 장착을 하고 보통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IoT 엣지는 단순 프로토콜 변환의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이 안에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어떤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IoT 클라우드를 전제로 하는데 이게 항상 커넥티비티가 아니라 디스커넥트 된 상태에서도 바로 로컬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요. 이 안에 탑재되는 그런 AI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앞단에 말씀드린 머신러닝 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한 모델을 이렇게 로컬로 내려서 서비스를 하는 구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IoT 엣지는 방금 말씀드린 IoT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되 요 안에는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엣지 안에는 이게 이제 로컬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엣지 런타임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 모듈은 내가 어떤 필터링을 하는 어떤 단순 룰 베이스의 필터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비전 디텍션 하는 그런 AI 모형을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서 모듈화를 시켜서 놓으면 그 모듈화된 부분들이 이제 로컬의 IoT 엣지의 모듈로 내려와서 이 컨테이너 기반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수행하는 속도나 그런 것들은 이 모형에 대한 어떤 특성, 비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바로 어떤 속도를 보장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하드웨어에 약간의 디펜던시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스몰하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런타임 엔진들을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IoT 엣지 모듈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클라우드 안에서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아주 스몰한 그런 디바이스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모형이 탑재된다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라즈베리 파이나 그런 데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가속기 형태의 그게 인텔이나 퀄컴이나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제공되는 약간 가속기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GPU를 대응하는 이제 FPGA를 갖고 또 엣지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브레인 웨브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GPU도 당연히 제공을 하지만 FPGA 기반의 하드웨어에 이제 브레인 웨브 프로젝트에서 내어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 같은 그런 기본 모형, 레즈넷 같은 그런 기본 모형을 탑재를 해서 그 기반에서 AI 모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IoT 엣지에 대한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글로벌 하드웨어 벤더들이 전통적인 어떤 게이트웨이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IoT 엣지에 대한 그 서티를 받아서 지금 카탈로그에 올라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에 포커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IoT 엣지 모듈에 대한 마켓플레이스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엣지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서비스를 지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각각의 고객사 분들에서 특화된 어떤 도메인에 모듈을 만들어서 이런 IoT 엣지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그런 어떤 상용 모듈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그런 서비스들은 이 엣지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플랫폼과 IoT 엣지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만든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AI, 엣지, 게이트웨이 세 개를 같이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고급 분석이나 AI 모형을 직접 만들었던 부분들을 좀 더 저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 AI 엣지 게이트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AI 엣지 게이트웨이의 주 활용 영역은 그러니까 비지도 패턴과 이제 일반적인 비전 디텍션 영역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활용적인 부분은 다양한 어떤 센서 장비들을 갖고 이제
실제적인 이상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비나 어떤 장비에 대한 이상을 과거에서부터 히스토리에 고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누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실제 이제 얘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이상에 대한 어떤 패턴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센서 기반의 그런 제조 설비라든가 어떤 자동차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의료 시장으로 가면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굉장히 IoT 기기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실제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들을 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실제 실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한 이제 예시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드론에 최근에 저희가 좀 POC를 진행했던 사례이긴 한데요. 이 AI 형태를 탑재를 한다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탑재를 해서 제공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드론이라고 하면 이제 드론 안에다가 그 AI 모형을 탑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 거고요. 모형을 탑재한다는 부분은 사실 그 디바이스에 개발을 해서 디플로이 하면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요소, 보안적인 요소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탑재를 할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IoT 엣지는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버전에 대한 부분들, 모형에 대한 버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를 하고 이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모듈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컴팩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은 DJI와 그 다음에 엣지 보드가 이 DJI 드론에 탑재를 한 형태에서 비전 AI로 해서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손관에 대한 어떤 크랙 딕테이션을 하는 시나리오고요. 이 안에는 이제 드론 안에, 그러니까 이 엣지에 들어가는 이제 보드는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제슨 보드나 뭐 자비아 같은 그런 정도의 GPU 가속기가 있는 그런 보드에서 AI 모형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론 안에 뭐 카메라를 탑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제 페이로드를 같이 그 보드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그 보드에 그 엣지를 탑재를 하고 IoT 엣지를 탑재하고 거기에 AI 모형을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서 어떤 모형을 이제 탑재하는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형태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그 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엣지에 탑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비전 영역입니다. 이게 비전 영역은 여러 가지 형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개냐 고양이냐 분류하는 이제 분류 영역과 실제 객체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해주는 오브젝트 디텍션 영역들.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사물들 디텍션하는 방법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실제 이제 그 사물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보다 형태를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모형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어떤 쇼핑몰이나 유사 상품을 찾는 지금 현재도 국내에도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지 어떤 유사도나 사람에 대한 유사도를 찾는 이제 그런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변화를 보면 이제 이 페스탈 CNN이 아주 기초적인 그 레즈넷 기반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디텍션 형태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서치해서 만든 오픈한 거고요. 또 이제 욜로 쪽에서 또 속도나 그런 것들이 빠른 형태에서 욜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가 또 최근에도 또 활용을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형들을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이 제공을 하는 이제 마스칼 CNN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지 분류와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을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제외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기본적으로 모형을 개발하지 않고도 쉽게 나만의 데이터를 갖고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커스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커스텀 비전이라는 서비스고요. 이게 단순 이제 API 서비스 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나만의 어떤 모형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뭐 여기서 안 되면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앞단의 그런 모형 알고리즘이나 그 딥러닝 툴kit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비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커스텀 비전 서비스를 이거는 굉장히 개발이 필요 없고 학습만 시키면 모형을 내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려우면 이런 이제 일반적인 툴킷을 이용을 해서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의 설명은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되어 있는 모델은 만들지 않고 다만 학습을 시켜서 나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커스텀 비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서비스, 시각 서비스, 비전 서비스 중에 이제 커스텀 비전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 사이트, 커스텀 비전 사이트 그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요 첫 화면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를 이미지를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본에서 내가 학습을 시키기 위한 태깅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태깅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직접 이제 웹상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평가까지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여기서 만든 모형을 실제 이제 웹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이런 핸드폰이나 뭐 다양한 측면의 엣지에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플로이 형태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잠깐 도식화해서 보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태깅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물론 이제 오픈소스로 태깅하는 툴들이 여러 가지 제공을 하지만 이제 웹상에서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게 태깅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프리시나 리콜 같은 그런 정확도를 이제 보는 지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태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올리면 실제 여기서 앞단에서 만든 모형을 갖고 실제 테스트가 하고 그 모형은 내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측면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참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윈도우상에서 실제 이제 그 서비스 모델을 다른 어떤 앱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도커에도 올라가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iOS, 안드로이드 안에 SDK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같이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이제 IoT 엣지에다가 이 커스텀 비전을 내려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앞단에서 말씀드린 IoT 엣지 디바이스에 IoT 런타임, 엣지 런타임이 있고 이 런타임 위에다가 모듈로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이 커스텀 비전 서비스를 내가 학습 모델을 만든 거를 이렇게 내리는 작업입니다. 내린다는 작업은 여기서 이제 모듈을 쉽게 여기서 제공되는 URL을 여기서 쉽게 다운받아서 여기에 설치를 하는 형태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스텀 비전 서비스를 쉽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요 비전 서비스, IoT 엣지 그 예시 도큐먼트를 보면 굉장히 쉬운 그런 예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그 비전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비전 서비스에 클라우드에 가서 내가 학습 데이터를 올리고 내가 학습 모형을 만듭니다. 학습 모형을 만들었으면 이 앞단에서 이 런타임, 그러니까 IoT 엣지에 있는 런타임에 이 모듈을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카메라랑 연동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고양이를 찍으면 이게 고양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99%의 확률로 이제 이렇게 디텍션한 모형이 있고요. 이건 이제 클라우드로 가서 그 디텍션하는 모형의 서비스를 리턴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카메라가 탑재된 기기에서 바로 실시간 디텍션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모형을 뭐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요즘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개발자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이제 고객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이 커스텀 비전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에 대한 부분의 분류나 인지 서비스는 충분히 자체 내재화를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사물의 인지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 나만의 좀 특화된 형태에서 만든 그런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형태처럼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오브젝트 디텍션 하거나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이제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아까도 세그멘테이션은 마스칼 CNN, 오브젝트 디텍션은 페스칼 CNN 이제 그런 형태로 기본적인 모형도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텐서플로우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영역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모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R&D 과제로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드 디텍션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고요. 도로의 표면의 상태를 해서 그걸 정형화시키는데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이제 흔하게 뭐 방지턱이나 이런 맨홀은 뭐 기본적으로 디텍션을 하고 실제적인 어떤 그 크랙이 일어난 형태를 디텍션하는 모형을 저희가 직접 세그멘테이션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엣지에 내리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뭐 어떤 형태냐라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뭐 마치 자율주행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앞단에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 방지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부분들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크랙적인 부분들도 같이 잡아내서 얘가 이제 방지턱이냐 뭐 그러니까 어떤 파톨이냐 그거를 잡아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요소로서 이제 수치화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만드는 목적은 조금 더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모형을 좀 더 저변화시키자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모형을 그러니까 스몰화 시키고 엣지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의 GPU 서버가 필요 없고 스몰한 형태에서의 가속기만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엣지에 탑재할 목적으로 현재 이제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전 영역이 아니고 이제 패턴 영역입니다. 이제 패턴 영역이라고 하면 뭐 보통은 이상 감지, 뭐 고장 예측, 뭐 그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설비나 공장단에 그 다음에 뭐 외부에 있는 설비나 이제 그런 데들은 많은 모형들이 있고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현재 모형들은 지도학습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라고 한다면 고장이 일어났던 부분이나 이상이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한 태깅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간이라든가 어떤 인터벌에서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태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바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나의 데이터는 사실 지금 계속 발생은 하지만 학습을 시키려면 그 태깅한 부분들을 과거의 이력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력을 다 관리하고 어떤 뭐 몇 밀리세컨드가 되는 그런 초단위 데이터들을 갖고 사실 그 이상 구간이라고 그 학습 라벨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페일 데이터라는 측면이 굉장히 수집도 어렵고요. 물론 이제 수리라든가 설비라고 보면 수리했던 이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수리를 했다고 해서 그때 이상해서 수리를 한 수도 있지만 정기 점검 같은 거를 통해서 수리한 이력들이 또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그게 이상했던 어떤 그 시간적인 인터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그러니까 수년간 뭐 이렇게 고장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상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는 사실 페일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고장이라는 측면을 자동적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 포커스는 이제 비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주도 학습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클러터링 같은 개념이고요. 이 클러터링 같은 개념이 실제 이제 그 초단위의 그 타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는 형태에서 그냥 클러터링만 해서 그 의미있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딥러닝 중에 오토인코더 방법을 써서 피처 셀렉션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형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군치발을 하고 이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엔지니어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적으로 측면에서 얘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주고요. 그 구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구간을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면 사실 그걸 보고 아 얘는 이제 정상적이지 않구나라고 해서 이제 자동 약간 오토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데이터를 보고 얘가 이상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고객사에서도 이 어떤 그 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엑셀 같은 거로 열지는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나름 한 뭐 10분의 1 이상을 줄게 만들어 드리고, 그것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얘를 라벨링을 하면 실제 이제 프리딕션 하는 부분에 대한 모형들은 굉장히 좋은 모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이상한 어떤 구간이나 그런 것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형태에서는 지금 있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그런 패턴에 대한 이상 구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IoT 엣지 모듈에 탑재를 시켜서 데이터만으로, 현재 있는 데이터만으로서 저희가 패턴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데모를 또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UI 상에서 뭐 돌아가는 형태. 이게 이제 그 엣지로 들어가면 이 UI 상태가 없이 이제 자동적으로 패턴 분석을 해주는 형태이고요. 어떤 모형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해주면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결과로서 이런 패턴 그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쪽으로 치우치면 뭔가 비성장적인 형태의 분류가 나와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 그러느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부 이게 설비의 어떤 담당자나 어떤 뭐 센서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줌으로써 그 구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 이 부분이다라는 거를 레코멘드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문제가 있네라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라벨링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예측으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이제 이상 예측이나 고장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축약된 형태에서 가능한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게 과거에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유하지 못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때 현실적인 형태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AI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플랫폼과 IoT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직접 교육이나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약간 제너럴하게 이제 비전 영역과 시그널 패턴 분석을 제너럴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서비스를 앞단에 말씀드린 형태로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쪽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케어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하는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라든가 이제 태깅 작업, 학습 모형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오토 라벨링 하는 부분에 이제 슈퍼브 AI나 뭐 로컬로 아무리 이제 IoT 엣지가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최적화를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AI 모형의 이제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가속기가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인 가속기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가속기로 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공하는 업체인 소이넷과 같이 GPU 서버를 아주 큰 서버가 필요 없는 형태의 엣지에 잘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AI 가속기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보여드리는 형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모듈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올라가 형태에서 인증을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 모듈로 해서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이런 이제 파트너사에서 같이 프로토콜 변환이라든가 어떤 AI 서비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모듈을 올려서 쉽게 모형을 개발하지 않고도 쉽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고객사에서도 직접 이제 나만의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모듈들을 여기에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수익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아직 이제 많은 그런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 엣지 마켓플레이스도 굉장히 향후에 큰 뭐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IoT 엣지 그다음에 AI를 접목한 이제 그런 형태로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애저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ISV 솔루션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떻게 딜리버리 하고 있는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그 기반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워낙 클라우드가 거의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에 서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서버를 구매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실제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느냐, 그런 시간 대비해서 클라우드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좋은 유용한 툴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됐었으면 언제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우드 위에서는 빅데이터에서부터 뭐 분석, 그리고 A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 요건 중에 클라우드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아주 크게 되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통 IaaS, PaaS, SaaS 서비스로 보통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밑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단까지 제공하고 있는 IaaS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형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SaaS형까지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IaaS, SaaS, PaaS 형태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면 쭉 매핑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었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해당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솔루션을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Saa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 365 제품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필요가 없이 완성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SaaS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PaaS, IaaS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애저 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저는 2008년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0년이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버 제품군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VM,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기능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는 이제 쉽게 검색만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어떤 VM이다, 어떤 DB다, 어떤 AI 관련된 기능들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정 랭귀지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바에서부터 PHP, 어떤 모든 기능들에 대한 그런 개발 랭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이미 오픈소스와 결합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좋은 것들이 상당히 기능들이 강력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강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검색하고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사실 사용자에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데, 이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요.
애저 데이터 센터는 한국에 리전을 2개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부 리전, 그러니까 서울권, 경기권을 커버하는 중부 리전,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나섰을 때도 한국 내에서 가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산 지역까지, 그래서 최소 2개의 리전이 300km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 리전이 장애가 전체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리전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저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총 54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 비해서 리전 수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들 간에도 광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빠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네트워크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대해서 네트워크망 사업자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의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스카이프라든가 엑스박스, 그리고 빙,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시장에 맞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익스체인지 서버 등을 모두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가장 튼튼하게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해저 케이블서부터 시작해서 육상에 있는 모든 그런 망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들 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내의 데이터 센터에서 각 사용자 단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망, 이것들은 지금 보시면 엣지 노드를 통해서 지역 인터넷 서비스 파트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K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지역까지 다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감한 고객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가령 내가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위에서 다양한 법규들에 대한 것들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서티파이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안 인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사실 업계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87개의 보안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신 ISO 인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저널, 지역마다 제공하고 있는 보안 규제들도 있겠습니다. 뭐 가령 한국의 예시를 든다면 한국의 ISMS 인증이 되겠죠. 그래서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국가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애저 클라우드의 데이터 고객 환경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위해서 이미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올려야 되고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돌리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합류하기 전까지는 그런 오해를 좀 했었는데, 오픈소스를 지원을 하느냐?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GitHub가 되겠죠. GitHub의 오픈소스 기여로 한 프로젝트에 사실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오픈소스와 친화적으로 애저 위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윗단에 데브옵스. 데브옵스는 사실 애저를 쓰시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기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데브옵스 기능을 쓰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이 안에는 뭐 젠킨스나 그룬트 등 다양한 오픈소스 데브옵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픈소스를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선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입장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바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에서 앱을 골라 쓰듯이 애저 포탈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뭐 가령 IoT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찾고 싶다. 그렇게 하면 IoT라고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우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오픈소스의 뭐 포스트그레 DB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검색을 하기만 하면 여기 쉽게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서버를 쉽게 클릭만 해서 내 환경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쉽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밑단에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가령 스토리지 환경,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컴퓨팅 환경, 서버 환경이 되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쉽게 선택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윗단에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 센터라는 것을 따로 애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해킹에 대한 위험들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얼럿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뭐 가령 계정 관리에 해당하는 것,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애저 위에서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백업도 마찬가지로 온프라미스에서 받았던 백업을 클라우드로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고객은 굳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퍼블릭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모든 각각 플랫폼에 대한 기능은 사용을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서버는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애저 스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애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컴퓨팅, 그러니까 다양한 더 많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의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CDN에서부터 그리고 요즘 뭐 쿠버네티스나 도커 기반의 서버리스 환경, 그리고 뭐 애저 펑션이라고 해서 API 기반으로 쉽게 개발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위에 보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 요즘에는 굳이 OS에서 사용자가 DB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파스 형태로 모든 것들 운영이나 관리를 벤더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는 파스 형태의 DB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MS SQL에 대한 파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MySQL 파스, 그리고 그런 것 이외에 키밸류 기반의 코스모스 DB 등도 모든 것들이 파스 기반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기반에서 제공하고 있던 DB들도 당연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은 인텔리전스, 그리고 IoT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에 대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줘서 할 수 있는 인지 서비스들, 가령 음성 인식, 영상 인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텍스트 인식, 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능들도 이미 인텔리전스 코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IoT 등도 기능들이 있고요. 뭐 네트워크, AI 등 다양한 기능들의 범주별로 클라우드 환경 위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시면 한글로 설명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동영상으로도 시간만 있다고 하면 쉽게 모든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SLA, 서비스 레벨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장애 시간이
예를 들어 우리 VM이 장애 시간이 99.99% 이상은 되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요건에 대한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서비스 레벨별로 모든 기능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장을 합니다. 그 보장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저의 SLA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 링크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팁이 되겠는데요. 쉽게 애저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azure-microsoft.com에 free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계정, 지금 약 22만 원 정도 한 달간 쓸 수 있는 계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1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무료인 서비스들, 가령 리눅스 VM의 B 타입에 해당하는 VM은 750시간까지 무료가 되겠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DB에까지 이르기까지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체험을 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애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혹시 궁금하셨었던 점이나 아니면 앞서 진행했었던 ISV 솔루션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고요. 저희 Q&A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iconkorea@microsoft.com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든 궁금한 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루션과 ISV 업체 솔루션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